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두 번째 이제 인지적 특성입니다. 그 인지란 뭐냐면 자, 알게 하고 또 정보를 창출하게 하는 이 모든 어떤 정신적 과정, 그리고 뭐 지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고, 그다음에 어떤 기억, 그다음에 학습, 문제 해결, 이걸 등을 포함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능력의 변화는 어떤 신체나 생리적 변화와 더불어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인지 능력의 변화는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사고를 아동기의 사고보다 높은 수준에 있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만약 뭐뭐이라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지적 어떤 그런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이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이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냐? 추상적 사고와 이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다. 그래서 아까 지각, 사고, 뭐 기억, 학습, 문제 해결 이런 어떤 능력을 여기에서는 이제 해결하는 이런 어떤 이제 포함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전기에는 이 청소년 전기는 어떤 육체적 변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과 인지 능력이 이제는 확대가 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시기에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아동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이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나 있지 않고 이제 수준 높게 이제 사고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인지적 발달, 이제 인지적 발달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고하고 기술하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식, 사고, 체계,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상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발달을 시키는 이제 시작인데 자,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과거에 자신이 믿고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심리학자인 그 어떤 그런 이 삐아제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삐아제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여기에서는 형식적 그 어떤 조작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어떤 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피아제의 어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들은 첫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정신적 조작 범위와 이 대상이 넓어져서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강범위한 부분에까지 이 사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좁아졌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넓어지면서 이제는 추상적이고 강범위한 부분까지 이제 사고가 가능해지는 이러한 어떤 그런 측면에 이제 형성이 된다. 이제 청소년기가 조작이 되는 형성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아동이나 성인과는 다른 어떻게 돼요? 독특한 인지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자, 수상적 개념을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현실보다는 어떻게 돼요? 가능성의 세계를 중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위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기 성찰에 몰두하고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양적 발달로는 어떻게 돼요? 자,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돼서 이 정보를 처리하는 양이나 속도, 방법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아동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수한 결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어떤 기억의 용량도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해서 청소년기의 시작인 이 12세경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성인 수준에 이제는 도달한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세 정도 되면 성인 수준에 도달하니까 이게 어떤 양이나 속도 방법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청소년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배워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사회 인지적 발달로는 자, 자신과 타인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추론하고 개념하는 이러한 능력이 발달해서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 정확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와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과거에는 어떤 좁아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같이 이제 논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놀이기구를 같이 이제 노는다면 서로 학생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싸웁니다. 막 들고 던지고 울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가면 갈수록 어떤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더 정확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것도 이제 덜 안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울고 막 그랬지만 이제 청소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해 가고 더 이제 나이가 먹어서 60세 이상이 되면 이제 더 넓어지는 거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양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삐아제의 어떤 그런 형식적 조작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추상적이고 강범위한 어떤 사고 능력이 발달되고 정보 처리한 능력도 이제는 향상되고 속도나 양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넓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라든지 감정과 의도 이런 것들을 잘해.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이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인기로 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기에 오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런 성인기에 오기 전에도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인기에서 또 어려운 점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지 발달은 자,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이 형성이 되고 또 도덕적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이제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그런 청소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네 가지를 살펴보면 뭐냐면 자, 첫째는 청소년 시기에는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정체감 형성의 위기를 또한 경험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자아 정체감은 자, 자신이 평가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과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일관되게 이 통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따른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에 대처할 자신의 어떤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서 여기에는 또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동시에 여기에서는 잘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청소년기는 자,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아중심성, 그 다음에 가상청중, 그 다음에 개인적 우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이제 있는데 자, 가상청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 과장된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상청중이라고 하는데 자,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는 청소년이 자신을 대단히 어떤 특별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와의 관련돼 있는 거지 다른 사람과의 관련돼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근데 청소년 시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자신을 대단히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살아보다 보면. 근데 청소년기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 힘을 얻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응?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남자들 경우에는 이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데 아유 그렇게 못을 박고 있느냐고 옆에서 막 그러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손등 찌든가 하여튼간에 그 벽면 칠 수도 있습니다. 못 박는데도 잘못 박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 참 잘 박는다. 우리 아들 잘 박는다. 우리 딸 잘한다. 이러면 더 잘하게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칭찬을 통해서 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더 큰 어떤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조금 못하는 걸 가지고 질책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 없어 이런 걸 하게 되면 청소년기에 엄청난 어떤 그런 자아 정체감도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 청소년기에 잘 또 이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청소년기의 이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인지적 성숙과 그다음에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서 이제 크게 변경이 된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얘네들은 부모와 함께 있고 잘 먹어주면 잘 자고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기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이 인지적인 것이 이제 아까도 인지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어떤 감성과 도덕과 이렇게 정체성, 영향력, 그다음에 가지하고 어떤 불안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영향들이 이제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 도덕적 발달은 도덕적 퇴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도덕적 상대주의 개념 이것들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퇴행은 뭐냐면 청소년기의 최고 가업이 뭐냐면 이 자아 정체감의 혼미로 인해서 청소년이 사회적 규범과 법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적 도덕률로 받아들이고 이를 준수하던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회적 구속을 벗어나기 위한 이 규범을 배척하는 단계로 이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보편 타당한 도덕률 이것을 어떻게 돼요? 부정하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그런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질적으로 이제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회적 이해력이 발달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나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동기에는 자기만 알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 성숙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덕적 영향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활발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는 청소년이 아동기는 나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어떤 이런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호 이제 활발성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그런 밤늦게까지도 얘기하고 뭐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은 자, 초기에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벗어나서 이제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돼요? 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에 대해서 보다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성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이타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성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경향을 보이는 이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성 친구와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돼요?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래서 이 시기에 뭐냐면 한 친구에게 셋이가 있다 그러고 보면 둘이가 달라지면 삐지고 여기가 빤되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넷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 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이 시기에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성향이 또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청소년들이 이제는 이제 유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아동기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느끼고 할 때 이제 뭐냐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이성관계에서 이제 이성을 때 눈에 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이성에 눈을 뜨는 시기는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년기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또 능력이 이제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좋으면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게임에 빠지면 그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게임과 어떤 공부, 학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어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게임에서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또 친구는 또 공부만 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가 그래서 질풍노동 시기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면 어른이죠. 청소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자, 정서적 특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는 이런 어떤 생애 주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이제 급격하게 어떻게 돼요? 격렬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 자신의 어떤 격렬한 정서를 외부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내면화시키고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 표출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억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제하고 은폐하는 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모습은 어떻게 되면 이 방어기제에 의한 이 변용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핵심 정서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특히 그래서 이제 외부로 너무나 표출되는 것도 문제될 수 이게 있겠지만 너무나 내면화해서 정말 억제하고 은폐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어 기제로 해가지고 전혀 어떤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억제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은폐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쪽으로 이게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억제하는 것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인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근데 이제 단계별 나타나는 정서 변화를 뭐냐면 자, 청소년기 초기에는 이 사춘기죠. 이제 성적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성에 대한 어떤 높은 호기심, 그다음에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갖는 시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또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성에게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허세적인 이 반항을 하는 이중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서는 어떻게 돼요? 일관성이 없어요. 청소년들의 일관성이 없어요.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서의 기복이 심해요. 정서의 기복이 심하고 격렬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무엘에서도 보면 막 그냥 막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이런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성적 충동과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공상 속에서도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현실의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을 하지 못하고 불안이나 초조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가 이제 청소년 초기다. 그다음에 청소년 주기, 중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인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초기보다 더욱 강렬한 정서를 느끼지만 자, 의식적으로 억압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억압 과정에서 어떤 그런 자기 혐오나 이런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내면적으로 어떤 뭐 침울하거나 그다음에 정서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경향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기성세대라든지 어떤 사회 구조,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도덕과 법률 여기에서 이제 의욕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이제는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 청소년, 중학생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득권,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성세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조, 자기네들만의 어떤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자, 청소년 후기로서 이제 대학교 시기까지인데 자,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회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안정적인 방향으로 인해서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주관과 객관의 결합, 그다음에 자신과 사회의 타협, 그다음에 현실과 이상의 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성된 자아의식을 이제는 가지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더욱 이제 풍부하고 윤택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대학교 시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애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사람이 보는 눈들이 이제 더욱더 이제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사회적 이제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인간은 전 그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타인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친밀감과 대인관계 욕구를 갖지만은 이러한 친밀감 욕구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게 청소년에게 가장 강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른 어떤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고 그 책무에 충실하고 아주 노력하는 것이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 또래 집단이 급속히 중요해지면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러한 청소년 부모로부터 어떻게 돼요? 점차 멀어지는 이제 경험을 하고 독립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같은 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친구로 삼는 것에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성에 친밀해지는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떻게 돼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탐색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이제 우리가 그 또 사회적 특성을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청소년기에
사회적 발달 중 두드러지게 되는 점은 뭐냐면, 자, 부모에 의존하고 영향을 받던 패턴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떠나라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자취방, 아니 처음에는 이제 대학 그 이제 기숙사에서 와서 이제 부모를 떠나요. 기숙사에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자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하죠. 자기만의 생활. 다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불편해. 다시 기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느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 독립과 자립의 욕구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년배 또래 집단의 강한 어떤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성장해갈 때 우리가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고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는 중요하고 부모를 누구 만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살아가면서 이때 동년배 또래 집단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또래 집단에 대한 어떤 동조성으로 인해서 청소년기는 어떻게 돼요? 친구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다음에 친구의 언행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야단을 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매스컴에 보면 친구들 몇 명이 몰라가서 뭐 담배를 피고 있다가 뭐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아저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야단을 쳤는데 친구가 어떻게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이씨하고 이제 시비를 붙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 친구들이 이제 같이 동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폭행을 하고 아이가 있는 데서 폭행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의존하게 되고 언행에 동조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행동에 동조하게 된다는 건데 왜 동조를 안 하면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왕따가 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그 동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특성은 뭐냐면 이 친교입니다. 친교.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사회적 본능의 하나로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본능과 취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친구를 사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어떤 또래와 친밀감을 형성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대중음악이라든지 콘서트 같은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또래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역할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또 어떻게 돼요? 대중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고와 판단을 하는 그러한 영향도 이런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기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다음 수부터는 이제 계속적으로 또 2장 이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